지난 학기에 배웠던 위상수학 인문에 대한 내용 잠깐만 정리하고 이번 학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상수학 인문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위상공간과 연속함수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하고 오라 그랬는데요. 자, 위상공간이란 뭐냐? 실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질을 좀 더 일반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자연수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 2, 3, 4 이런 걸 다 모아놓은 집합이 자연수의 집합이죠. 근데 자연수는 1, 2, 3, 4 이 숫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자연수에는 그거 말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구슬이 예를 들어서 뭐 50개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구슬을 꿰매는 실이 따로 있다고 해서 이게 목걸이가 되지는 않죠. 그죠? 그 구슬을 실로 잘 이렇게 꿰어가지고 하나의 목걸이를 완성해야 목걸이가 되는 거죠. 그죠? 구슬하고 실이 따로 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의 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1, 2, 3, 4, 5 이런 숫자들이 집합으로 그냥 갖고 있다고 해서 자연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돌멩이, 구슬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거를 잘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블럭을 쌓는다 그럴까? 그러니까 레고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멋있는 작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잘 쌓아서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구슬을 잘 실에 꿰어서 이쁘게 만들어야 목걸이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자연수 하나하나 1, 2, 3, 4 이런 것도 그냥 모아놨다고 해서 자연수가 가지는 그런 예쁜 구조가 되는 게 아니고 자연수 그 숫자 1, 2, 3, 4 외에다가 또 다른 어떤 성질을 주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연수에 있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덧셈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가 3이 되고, 그죠? 또 2 더하기 3은 5가 되고, 이런 덧셈의 성질이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곱셈의 성질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6이 된다. 이런 곱셈의 성질도 있어요. 등등 자연수에는 여러 가지 그 숫자 자체 말고 또 다른 성질들, 즉 연산이 있어요. 연산. 그래서 수학적인 구조는 항상 집합과 그 집합에 있는 원소들 사이의 어떤 구조,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의 집합, 그 숫자 하나하나들 사이에 연산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또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그래서 가장 쉬운 집합이 자연수 집합인데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집합이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집합이 실수의 집합이에요. 실수도 숫자 하나하나, 즉 유리수하고 무리수만 모아놨다고 실수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실수에도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 덧셈이라는 구조가 있죠. 그죠? 실수에도 덧셈이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항등원도 있고 덧셈에 대한 역원도 있고 그죠? 덧셈에 대해서만도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이 있고 또 곱셈에 대해서도 또 성질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같이 구조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덧셈이나 곱셈에 대한 구조를 연구하는 게 뭐냐? 그게 대수학이에요. 실수에 대한 덧셈이나 곱셈의 구조 이런 연산의 구조를 연구하는 게 대수학인데 거기서는 이제 실수를 넘어서서 또 다른 일반적인 추상적인 집합에서도 연산을 정해서 그게 교환법칙 성립하느냐 결합법칙 성립하느냐 항동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실수에 또 다른 성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위상적 성질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위상 수학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의 집합,
위상적 성질은 원소 하나하나의 성질이 아니고요. 집합들하고 관련된 성질이에요. 아까 대수는 원소 하나하나에 관련돼 있었죠. 그런데 위상은 집합들하고 관련된 성질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루기가 대수보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인 위상 공간과 연속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갈 건데, 자, 3장 1절 한번 펴볼까요? 69절, 69쪽 한번 펴보세요. 위상 공간에 정의 나와 있죠? 자, 일단 어떤 집합이 있는데,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에요. 네, 공집합이 아닌 이런 집합이 있어요. X가 있는데, 이런 집합 위에 이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파워셋, 그죠? 멱집합 중에서 일부만 모아놓겠어요. T라는 집합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X의 부분 집합들을 몇 개 모아놓은 거예요. X의 부분 집합들을 몇 개 모아놓은 거다. 근데 굉장히 몇 개라 그렇지만 사실 많이 모아놓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T라는 게 토폴로지다. X 위에서의 토폴로지다. 라는 건 뭐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1, 2, 3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X 위에 정의된 위상이다. 토폴로지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조건은 첫째, 그 X의 부분 집합을 모아놨는데 반드시 그 안에는 X도 들어있어야 되고 공집합도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 두 개는 일단 기본으로 넣자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T라는 집합들을 모아놓은 곳에 어떤 원소 GI가 있으면 이 I가 어느 만큼 있냐면 여기 인덱스 셋만큼 있는 거예요. GI가 있으면 그런 GI들을 전부 다 합집합해도 T의 원소가 된다. 전부 합집합해도 T의 원소가 된다. 즉 T의 원소들끼리는 합집합, 유니언을 해도 다시 T의 원소가 돼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T의 원소 두 개, G와 H라는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개를 교집합한 것도 T의 원소가 된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조금 다르죠. 합집합은 몇 개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T의 원소가 돼야 되고, 교집합은 아무리 많이 하면 안 되고 두 개까지만. 근데 두 개라는 거는 이제 다시 반복을 하면 즉 유한개까지만. 유한개까지. 근데 일단 뭐 두 개로만 알아두세요. 그 T의 원소 두 개를 교집합해 준 것도 다시 T의 원소가 된다. 이런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X 위에서의 토폴로지다. X 위에서의 토폴로지다. 위상이다. 이렇게 부르겠다. 그러니까 실수의 집합을 예를 들면 실수의 집합에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는데 그 중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게 실수에서의 위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위상, T에 속해 있는 임의의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 열린 집합이다. 오픈셋이다. 이렇게 부르겠다. 열린 집합. 이 열린 집합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실수에서 그 성질이 실제로 우리 열린 구간 있죠? 열린 구간에서 온 그 단어하고 일치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T의 원소만 뭐라고 부르겠다? 열린 집합이다. 오픈셋이다 부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합과 이 T, 집합들을 모아놓은 모임이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위상 공간이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다. 이렇게 부르겠다. 집합과 이거를 합쳐서 위상 공간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주 추상적인 내용이라 이해하기 힘든데, 자, 그럼 위상과 위상 공간과 열린 집합, 이게 다 뭐 같은 정의에 다 들어있죠. 자, 그런 예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X가 임의의 집합이라 그럽시다. X가 임의의 집합일 때 T를
아까 멱집합의 부분집합을 뭐 모아놓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부분집합 대신 t를 멱집합 전체로 예, 해봅시다. 멱집합 전체로 하면 멱집합 전체로 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x에서의 위상이 돼요. 예, 왜 그러냐? 멱집합에는 항상 전체 집합과 공집합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죠. 그죠? 예. 자, 두 번째. 임의의 멱집합 t의 원소, 멱집합의 원소들이 있으면 그 집합들은 멱집합의 원소니까 분명히 x의 부분집합이 될 거예요. 그죠? 모든 i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다 유니언해도 x의 부분집합이죠. 왜? 부분집합들을 유니언, 합집합한 거니까 또 x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x의 부분집합이란 건 뭐예요? 즉 유니언 gi가 어디의 원소다? 멱집합의 원소다. 왜? 멱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부분집합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그죠? 유니언 gi는 멱집합의 원소가 된다. 자, 결국 두 번째 조건을 만족했죠. 모든 i에 대해서 gi가 t의 원소이면 유니언 gi도 뭐다? t. 파워셋을 그냥 t로 잡았으니까 t의 원소가 된다. 좋죠? 그 다음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해요. g와 h가 t의 원소이면 g도 파워셋의 원소, h도 파워셋의 원소. 그죠? 그러니까 g도 x의 부분집합, h도 x의 부분집합. 그러면 부분집합 두 개를 인터섹션, 교집합을 해줘도 x의 부분집합. 그죠? 그러니까 g 인터섹션 h가 파워셋의 원소가 되죠. 파워셋이 바로 t니까 즉 g 인터섹션 h가 t의 원소가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 g와 h가 t의 원소이면 g 인터섹션 h도 t의 원소이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된다는 걸 확인해 봤어요. 따라서 파워셋은 뭐가 된다? t로 잡아주면 토폴로지가 된다. x 위에서의 토폴로지가 된다. 그래서 파워셋 그냥 간단한 예 하나 들어라 하면 뭘 예를 들을 수 있어요? x의 부분집합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위상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위상 t를 뭐라고 부르냐? 이게 뭐 자주 카운터 이그젬플 같은 걸로 자주 나오는데 뭐 사실은 아주 단순한 예죠. 어쨌든 여기다 자주 나오니까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를 디스크릿 토폴로지다. 이산 위상이다. x 위에서의 이산 위상이다 해서 이 d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써가지고요. 보통 d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x와 d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 이산 공간. 이건 이산 위상이다. 이건 이산 공간이다. discrete space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가 집합일 때 x의 부분집합 중에 x와 공집합만 모아놨어요. 그래도 이게 뭐가 되느냐? 위상이 돼요. 토폴로지가 돼요. 왜? 첫 번째 조건 만족하죠? 두 번째 조건. 이것들을 아무리 유니언 해봐야 뭐 x밖에 안 나오죠. 그죠? 이거 공집합끼리 유니언하면 공집합이 나오고. 그래서 이 안에서 아무리 유니언 해봐야 x 아니면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시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원소들끼리 인터섹션을 해봐야 x 아니면 공집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요. 그래서 이것도 x 위에서의 토폴로지가 돼요. 그래서 이 토폴로지를 뭐라고 부르냐? 인디스크릿 토폴로지다. 비이산 위상이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리고 이 집합과 이 토폴로지를 합쳐서 우리는 공간이라 그러죠. 이 공간이 뭐냐? 인디스크릿 스페이스, 즉 비이산 공간, 비이산 공간이다. 이와 같이 부르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그젬플. x가 a, b 두 원소밖에 없을 때 t를 x와 공집합과 a라는 싱글톤 셋, 한 원소 집합을 잡아주면 이것도 뭐가 되느냐? 토폴로지가 돼. x 위에서의 토폴로지가 돼. 이것도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요. 맞나요? 일단 x와 mt 첫 번째 조건 있죠? 두 번째 조건. 이런 것들, 요 세 개들을 적당히 아무리 유니언 해봐야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죠? 이거와 이거 유니언하면 이거, 또 이거와 이거 유니언하면 또 x, 뭐 이거와 이거 유니언하면 a.
뭐 어쨌든 요거 세 개 다 유니언해도 X. 뭐 아무리 유니언해봐야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또 이것들을 아무리 인터섹션 해봐야 다 이 안에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한다. 따라서 토폴로지가 돼요. 이 토폴로지는 굉장히 카운터 이그젠플로 많이 쓰는 토폴로지인데 이걸 처음 생각해낸 수학자가 시에르핀스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토폴로지를 시에르핀스키 토폴로지다. 이와 같이 불러요. 그래서 집합과 위상을 합쳐서 공간이라 그랬죠. 이거를 뭐라 하냐? 시에르핀스키 스페이스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좀 나타낸 게 이와 같은 형태예요. X라는 집합에 A와 B라는 원소가 있고 오픈셋을 A만 포함한다. 오픈셋을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 점선으로 보통 이제 표시하는데 우리는 그리기 쉽게 그냥 실선으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많이 표시해요. 그래서 A를 포함하는 오픈셋. 그리고 이거 X는 A와 B 전체를 포함하는 오픈셋. 그래서 오픈셋이 이거와 이거. 그리고 공집합은 항상 있는 거고요. 공집합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와 같은 오픈셋을 포함하는 스페이스가 뭐다? 시에르핀스키 스페이스다. 그래서 이 그림은 시에르핀스키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꼭 뭐죠? ET가 뭐 한쪽 눈을 감고 있는 뭐 그런 형태죠. 그죠? 자, 그 다음 드디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실수의 성질을 확장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 대부분 현대 수학이 다 실수나 정수의 성질들을 다 확장하는 내용이 많아요. 대수학도 그러고 해석학도 그러고 위상수학도 그러고 기하학도 그러고. 왜? 실수로 이루어진 공간은 이미 연구가 다 끝나서 그거를 현대수학에서는 더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수학도 실수의 성질을 확장했다 그랬는데 그 실수에서 나타나는 위상 구조가 어떤 거냐 한번 알아보면, 자, 집합은 실수고요. 집합은 실수고 토폴로지를 이제 위상을 정의해 주는데 그걸 보통 U로 써요. T로 안 쓰고. 왜냐하면 유주얼 토폴로지다 해서 대문자 U자로 많이 쓰는데 필기체 U자로 써요. U는 어떤 거냐? 실수에서의 오픈 서브셋, 열린 부분 집합들을 서치 대시니까 다 모아놓은 거죠. 서치 대. G는 실수의 부분 집합인데 G가 어떤 거냐? 실수에서의 열린 부분 집합. 근데 이 열린 부분 집합이라는 정의는 1장에서 2장인가? 2장에서 했어요. 2장 한번 찾아보면 열린 부분 집합이 어떤 거냐? 그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에 대해서 뭘 찾을 수 있을 때 그 원소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G 안에 부분 집합으로 찾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걸 찾을 수 있을 때 이걸 열린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열린 부분 집합. 그래서 실수에서의 열린 부분 집합을 다 모아놓으면 이것도 뭐가 되느냐? 토폴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수에서의 토폴로지가 되는데 이 토폴로지를 뭐라고 그러냐? 유절 토폴로지. 보통 위상. 보통 위상. 그래서 이걸 합쳐서 보통 위상 공간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 U가 아까 얘기한 토폴로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느냐 하는 게 이제 또 궁금하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미 우리 2장에서 다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시간 내서 한번 2장에서 증명한 걸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또 이거는 실수고요. 또 이거의 2차원, 평면에서 똑같은 성질이 존재해요. 평면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놨는데 어떻게 모아놨느냐? 평면의 부분 집합인데 오픈 서브셋, 열린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놓죠. 평면에서 열린 부분 집합은 어떤 거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평면이 있으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평면상에서의 원판인데 테두리를 포함하지 않는 원판,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의 유니온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의 유니온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각형 해서 사각형의 내부, 이런 것도 다 지금 얘기한, 지금 얘기한 요거의 유니온으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증명도 이제 2장에서 했는데,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의 집합들, 이런 거, 이런 모든 집합, 이런 모든 집합이 다 열린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걸 증명했는데, 이런 형태의 집합들을 다 모아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느냐? 평면에서의 보통 위상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평면에서의 보통 위상 공간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쭉 이제 정의했고, 이건 지금 뭐 간단한 예만 들어봤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여가산 위상,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죠. 거기 예제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위상 공간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또 4장에서의 기저와 부분 공간에 대한 얘기도 좀 알고 있어야지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위상 공간만 있으면 간단하죠. 그런데 대부분 수학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이 뭘 배우냐면, 어떤 걸 배우고 나면 그 구조를 두 개를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대수학에서도 아까 대수 예를 잠깐 들었는데, 대수학 시간에 그룹에 대해서 배워요. 그럼 그룹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수에다가 덧셈을 주면 그게 그룹이 돼요. 그런데 그룹을 배우고 나서 뭘 하느냐? 두 개의 그룹 사이를 비교하는 무슨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럼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집합론 시간도 얘기했는데, 두 개의 집합을 비교하는 기본 도구가 뭐예요? 이게 함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과 집합을 비교하는 게 뭐냐? 함수예요. 함수. 그죠? 대수는 예를 들어서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 그룹.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 이 그룹에 대해서 막 공부해요. 집합론부터. 집합이 뭐냐? 막 공부해요. 공부하고 나서 그럼 집합과 집합을 비교하는 뭐 함수에 대해서 또 공부하죠. 그래서 이 어떤 함수의 정의, 함수가 뭐 단수 함수냐, 전단수 함수냐, 뭐 이런 거 공부하죠. 대수 시간에는 그룹에 대해서 공부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수의 집합에 덧셈을 주면 그룹이 돼요. 그룹에 대해서 쭉 공부하다가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하는 함수가 하나의 도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합과 연산이 있어야 그룹이니까, 일단 집합, 이쪽에 y라는 뭐 또 다른 연산. 그러면 집합과 집합을 비교하는 도구는 일단 함수는 돼야겠죠. 그죠? 그리고 연산과 연산을 비교하니까 이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기 함수 f가 있는데, 이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호모몰피즘이라 그래요. 호모몰피즘이다. 자, 토폴로지도 마찬가지예요. 토폴로지에는 연산이 아니라 어떤 집합들을 모아놓은 구조가 있죠. 이걸 위상구조라고 하는데, 이쪽에도 또 y에다가 어떤 위상이 있어요. 그럼 이걸 비교하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함수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집합과 집합을 비교해야 될 테니까. 그리고 위상을 비교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연속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속함수. 그래서 토폴로지 두 개를 비교하려면 연속함수가 필요하고, 그룹 두 개를 비교하려면 호모몰피즘. 뭐 대수에서는 다 호모몰피즘이라 그래요. 그룹만이 아니라 링도 그러고 필드, 환, 채, 뭐 이런 것도 다 호모몰피즘. 집합에서는 다 함수 가지고. 상황이, 수학은 항상 이게 비슷해요. 상황이 전부 다. 집합론에서 배운 게 대수학에도 나오고 위상수학에도 나오고, 나중에 이게 뭐 기하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상황. 그래서 3장에서 우리 위상이라는 구조를 배웠죠. 위상 공간을 배웠죠. 그래서 4장에서는 뭐 기저와 부분 기저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래서 5장에서 뭘 하냐? 연속함수.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연속함수에 대해서 배운다. 자, 그럼 연속함수는 뭐냐? 어떤 두 위상 공간이 있을 때
두 위상 공간 사이에 일단 함수가 돼야 된다 그래요. 함수 f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야. 즉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그런데 이 집합적으로만 함수가 아니라 요 t와 t 사이에도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t 스타에 있는 h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열린 집합이라 그랬죠. 위상에 들어있는 원소들. 열린 집합들이 있으면 그 열린 집합의 역상 F 인버스 H 역상이죠. 역상이 다시 어디 들어가냐? T에 들어가야 된다. 즉 여기에 원소에 대해서 역상을 잡아주면 다시 T에 들어갈 때 이럴 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연속함수다. 이와 같이 얘기해요. 그럼 연속함수들은 어떤 게 있느냐? 연속함수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 연속함수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먼저 임의의 위상 공간에서 xt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항등함수 있죠? 1x. xt에서 x2로 가. 함수 값은 뭐예요? x에 대해서 x로. 여기 y가 있으면 y로 그냥 보내주는 함수예요. 이 함수는 연속함수가 된다. 왜냐? 여기 어떤 t의 원소 g라는 집합이 있으면 g에 대한 역상을 구하면 뭐예요? 항등함수니까 그냥 g가 되죠. 그럼 g가 다시 t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연속함수가 된다. 그죠? 그 다음 이상공간에서부터 임의의 위상공간. 그러니까 집합이 달라도 돼요. F가 X 디스크릿 토폴로지에서 Y, T 임의의 공간으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토폴로지를 정의역 쪽은 이산 위상을 주고요. 공역 쪽은 아무거나 줘도 돼요. 그러면 이 함수는 항상 연속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있는 임의의 열린 집합 G를 잡으면 여기에 있는 임의의 열린 집합 G를 잡으면 G는 분명히 Y의 부분 집합이죠. 그죠? Y의 부분 집합이에요. Y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거에 대한 역상을 구하면 뭐가 돼요? X의 부분 집합이 되죠. 왜? F가 함수니까 X의 부분 집합. 그럼 X의 부분 집합이면 여기 이거는 몇 집합이니까 여기에 원소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를 역상을 구하니까 여기 들어온다. 항상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파워셋 몇 집합을 썼으니까 항상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게 함수이기만 하면. 그래서 이건 항상 뭐가 된다? 연속 함수가 된다. 그래서 앞에 정의역이 이상 공간이면 뒤쪽 공역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연속 함수가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또 재미있는 성질인데 이번 임의의 위상 공간에서 비이상 공간으로 가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 함수가 항상 또 연속 함수가 돼요. 왜? 여기에 있는 원소는 y하고 공집합밖에 없어요. 그죠? y 위에 정의된 위상이니까 y죠. y와 공집합밖에 없는데 이 함수 여기 y에 대해서 역상을 구하면 x고 공집합에 대한 역상 구하면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t의 원소가 되죠. 그래서 이런 함수는 항상 또 뭐가 된다? 연속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재밌죠? 그래서 반드시 연속 함수가 되는 함수 3개 항등 함수 그리고 이산 공간에서 나가는 함수 비이산 공간으로 들어오는 함수 이 3개는 항상 연속 함수다. 그럼 연속 함수 아닌 것도 있느냐? 아닌 것도 있죠. x가 원소가 2개 이상 있다 그러죠. 그러면 xi에서부터 xd 이거 비이상 공간에서 이상 공간으로 가는 이런 함수는 연속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왜? 2개 이상 있으니까 그 중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원소를 AB라 그러면 원소를 AB라 그러면 이 D 안에는 A라는 한 원소 집합이 있죠. 그럼 이거의 역상을 구하면
여기 원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원소가 x하고 공집합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소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실제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실수에서의 연속함수가 다 여기서 연속함수가 돼요. 자, 실수의 유절 토폴로지. 보통 위상을 줬죠. 그랬을 때 fx를 0보다 작거나 같은 데선 0, 0보다 큰 데선 1.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와 같이 되는데 이 함수는 연속함수가 아니에요. 왜 연속함수가 아니냐? 연속함수가 아닌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함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f가 실수 유절 토폴로지에서 실수 유절 토폴로지로. 그럼 연속 함수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열린 집합에 대한 역상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라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어떤 특별한 열린 집합이 있는데 그거의 역상은 여기 안 들어간다 하는 걸 보여주면 되죠. 여기는 공역이니까 여기에 열린 집합,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잡죠. 이런 거. 잠깐, 취소. 여기에 열린 집합 이런 걸 잡죠. 이런 걸 잡으면 이거 공역이잖아요. 공역에서 열린 집합, 즉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어떻게 잡자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이걸 잡으면 이거 분명히 U의 열린 집합이죠. 그런데 이거의 역상. 근데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이걸 계산해주면 뭐가 나와요? 이거의 역상을 구해주면 이거죠. 그죠? 이거.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0을 포함하죠. 0까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열린 집합이 아니죠. 어디에서? 여기 정의역 X에서 열린 집합이 아니에요. 열린 집합은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가장 쉬운 형태가 열린 구간 또는 열린 구간들의 유니온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건 유니온으로 표시가 안 돼요. 이것도 뭐 2장에서 한번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는 열린 집합에 이 같은 역상이 열린 집합에 안 들어있으니까 연속 함수가 되지 못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지난 학기에 배웠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상 공간과 또 연속 함수.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은 각자 이제 복습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7장 가산 공간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1학기 때 잊어버린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지난 강의들 있죠? 지난 강의들 가만히 있어. 지난 강의 들어갈 수 없나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캠퍼스에 가서 다시 듣거나 또는 혹시 안 되면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이석종 교수 위상수학 뭐 이런 키워드를 써가지고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그 토론방에 올려주세요. 내가 학생들 볼 수 있게 그거를 제한을 걸어놨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강의 듣는 학생만 들을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풀어줄게요. 그러면 검색이 될 테니까 복습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상 간단히 요약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가 월요일부터 개강인데,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개강이라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가 1주죠. 그런데 이제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이번 주가 1주로 보고요. 다음 주부터 바로 7일부터 2주 차로 생각해서 강의도 2주 차에 올릴 거고요. 과제 낼 때도 2주 차에 올리고 다음 주 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